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리커노믹스가 뭐죠? 우리 경제가 중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단기금리가 폭등하면서 중국의 금융불안이 우리 경제에 줄 타격 때문에 걱정이 커진 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때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리커노믹스에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커노믹스란 무엇일까요?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가 지난달 27일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리 총리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쓰이기 시작했죠. 용어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은 참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불황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상황을 바꾸는데 단기적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돈줄이 막힌 기업 자금 경색 사태 등으로 30년 동안 지켜온 GDP 고성장은 포기하더라도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커노믹스의 핵심입니다. 리커노믹스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소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계획할 것은 계획하고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해서 나가겠다라는 게 아마 리커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노믹스는 많이 들으셨죠? MB노믹스, 그죠? 대처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다 붙고 있습니다. 그네노믹스까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서 서두가 시작되기를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단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에 줄 타격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중국 농민공들과 즉 이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지분 개량하고 도시로 다 농촌 인구가 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생겨나는 이 도시의 이 포화, 농촌 지역의 진공 상태, 그리고 이게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정책들. 여기에다가 이 정치와 경제가 결탁이 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경쟁에 있어서의 게임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만들죠. 근데 이 정치가 제대로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경제 권력과 결부될 경우에 상당한 부정과 부패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시장의 실패고 정부의 실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밖으로 돌리고 있지를 못하고 안으로 자꾸 편협된 몇 개의 주제로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내다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 고민을 깊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줬냐고요? 국민들이 해줬습니다. 결국 책임은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뉴스 들으시면서 잠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식 들으셨죠? 혹시 제가 방송하다가 이 연결되면 방송을 중단할 것 같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여튼 될 때까지 생생경제 3부는 진행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골목 상권 살리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도 통과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동방성장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규제 대상이 된 대형 또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들 사업들을 청산해서 속속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규제를 받지 않는 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날개를 단 듯이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의 또 다른 대항마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 이러다 보니까 별로 좋아진 게 없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규제의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죠.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동방성장위원회가 골목 상권 출점 규제를 한 이 대형과 중견 외식업체 규모 또 업체들은 대략 어떤 곳인지요? 네.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에 네.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네. 그런 이제 대기업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네. 거기에 속하는 우리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외식 관련 분야라 그러면은 이제 음식조업에서 한식이라든가 중식, 네. 일식, 서양식, 또 기타 외국식, 또 분식 및 김밥, 예. 그 외 기타 음식점 해서 7개 업종이 있고요. 예.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과점업, 예.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직영이나 혹은 프랜차이즈형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고 있는 이런 점포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인스토어 이런 점포들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 출점을? 네, 이제 이것이 이제 권고 사항인데 확장 자재 및 진입 자재입니다. 예. 요 지금 분야에서는 이제 뭐 사업 철회라든가 예. 이런 이 사업 이양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의 점포들은 그대로 이제 변동이 없고 기존의 점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재 권고가 내려졌고요. 네. 또 신규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자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예외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외사항들이 있어서 네. 예외사항들 예를 든다면은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역세권은 예외사항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복합 다중시설에는 또 예외사항이 적용되고요. 예. 또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기타 신규 브랜드라든가 외식 전문 중견기업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견기업 외식 전문업 보면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별적으로 조금 완화된 어떤 규제를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외사항까지 두고 있으면. 네, 이 부분은 이제 강제성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자체가 네. 이게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도 한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이제 3년간 한시적 권고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형 중견 외식업체들이 사업을 청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맞는 소식입니까? 청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업을 철회시키라든가 이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단지 하나 이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많이 늘릴 수가 없게 됐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더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할 경우는 이제 사업을 스스로가 이제 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기 현재 이번에 내려진 이러한 내용에는 이제 사업을 처리하라든가 이양을 하라는 네. 이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식은 왜 그렇습니까? 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청산은 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방금 말씀해 주신 역세권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복합 거주시설 이쪽 부분은 제외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물러나는 그 자리를 오히려 소형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경쟁에서 네.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쟁이 높았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이제 그 대형 점포들이 이제 지배력을 좀 늘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규제가 되면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자리를 기존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신규 뭐 프랜차이즈, 이제 소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커피점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대기업 형태의 아니면 큰 이름의 커피점이 빠진 사이를 갖다 중소업체들이 메우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외식업계도 만만치 않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식 분야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공급에 있어서 뭐 대기업이 공급이 좀 줄어들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신규 소형 프랜차이즈라든가 중소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일부를 골목 상권에게 이렇게 자리를 양도하면서 조금씩 물러나는 사이를 소형 프랜차이즈, 규제를 받지 않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본 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들어와서 우리의 골목 상권을 해치고 있다. 이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굴러온 돌보다 뭐 박힌 돌 뭐 이상한 갑자기 소문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속담이. 네. 우려되는데요, 현실이.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어떤 뭐 신규 진입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막은 거죠. 막았더니 예. 이제 소위 이제 뭐 소형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좀 중소규모로 이렇게 중소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이러한 이 해외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들이 그 시장에서 좀 이제 점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예. 뭐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막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를 우리가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들이 점포를 확대하다가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호랑이 없는 정글 속에서 토끼가 왕노릇 하나요? 여우가 왕노릇 하나요? 그러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예. 신규로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신규에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그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갈 경우에 이제 그걸 권리금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참 타달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로 동업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깨져버리면 동업도 깨지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평생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노후 자금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 외식업계, 특히 일본 업계 이름을 달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보호도 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이제 중소 유통업체, 중소 어떤 외식업체들 간의 경쟁이 되거든요. 지금 예. 이 상황으로서는. 예. 지금 현재에서는 결국에 이제 중소 외식업체들이 누가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성장이 더 많고 적고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있던 영세한 소위 골목 상권에 이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또 이러한 경우에 아무래도 그동안 대기업들에 한 그동안 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지금은 또 중소 어떤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외식업체들한테 또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 뭐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뭐 보호가 되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때 네. 이러한 영세한 외식업체 분들은 결국에 이제 정부가 어떤 몸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결국엔 중소 외식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런 어떤 발전적인 측면으로 좀 가져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예. 개선을 할 점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중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골목 상권에 개인 어떤 그런 점포들이 이제 조직화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어떤 중소 이러한 외식 또 중소유통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책 방침 중에 하나가 네. 또 협업화라든가 조직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종끼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이제 좀 협동할 수 있는 지금은 협동조합법도 이제 기본법도 만들어졌고 네. 이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장려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가 경쟁이 떨어질 경우는 네. 도저히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요새 콜라보레이션, 협업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데 정부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회는 법안만 만들어 놓고 이 망치만 3번 두드리면 뒤에 안 돌아봐도 되는 모양이죠. 이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충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것이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법이 이것이 또 좀 상당히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법이라는 과정 자체가 서로 이제 이게 양보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늘 법이라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그러한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네. 그런 방안들을 계속 네.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골목 상권이 물론 이 골목 상권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큰 대자본이라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동산성장위가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네. 하나의 좀 시장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기업들하고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이제 함께 네. 경쟁하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음. 그러나 어차피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군요. 볼 때 저는 그 골목 상권이 이것이 암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거기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강소 스몰 자이언트의 네. 소상공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찾아서 알겠습니다.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잠시 4부에서는 세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세제 개편안 곧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소득공제 받으신 부분 세액공제로 바뀐다니까 궁금하신 것들 준비하셨다가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326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정치가 상당히 좀 민생을 살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하시는 메시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자주 모셔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입니다.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민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으며 검찰 수사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외면하고 애써 눈 감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진실의 촛불을 가리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30일을 파행시켰습니다. 3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들을 조건부라는 말로 보호하면서 야당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미중한 상황에서도 여름 휴가를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모면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인내할 만큼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오늘 또 긴급 의총을 통해서 당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개편하고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이 국면을 이끌겠습니다.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당대표가 직접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하는 첫걸음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항상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찾는 수만의 국민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김한길 대표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을 YTN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YTN 생생경제 4부가 이어집니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7416번님, 금방 돌아왔죠? 잘 참으셨습니다. 생생경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 보내주셨었는데요. 그래도 들을 건 또 들어야죠. 잘 들으셨습니까? 추수 신한의 목동 하이페리온 지원장과 함께 금융상품 백서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 그래도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해외여행 성수기잖아요, 지금, 그죠? 예. 환전에 대해서 오늘 여쭈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지난주부터 많이 늘고 있고요. 네. 8월 중순까지는 꾸준히 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 환전하시던가요? 예, 현지에서 구입할 선물, 쇼핑할 금액 정도인데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인당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만 원, 110, 120만 원 정도 환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드도 들고 가시겠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천물이면 말씀해 주셨지만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인데 환전 수수료가 또 한 1%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5% 정도 합니다. 예. 어제 오전 미국 1달러 기준 환율이 1114원 정도였는데요. 네. 고객이 1달러 살려면 기준 환율 1114원에 1.75% 수수료. 그러니까 19원 50전인데요. 약 2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만 미국 화폐 1달러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가 1114원에 환전 수수료 20원을 더한 1134원을 주고 1달러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원칙이고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낮춥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예.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면 US 달러화나 일본 엔화, 또 유로화는 기본적으로 50% 우대받을 수 있고요. 네. 요즘엔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위안화라든가 기타 통화는 60% 정도까지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1달러 환전할 때 20원이나 네. 수수료를 내지만 네.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면 18원 정도 우대를 받고 2원만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보통 4인 가족이 여름휴가차 해외여행 떠날 때 네. 여행 경비 외에 보통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환전을 하시니까 네. 한 4, 5만 원, 5, 6만 원 정도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4, 5만 원까지 것만 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휴가철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휴가철에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이요? 예. 숫자는 상반기에만 70만 명 정도, 700만 명 정도 나갔다. 700만 명요? 예, 상반기에만요. 예. 그럼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800억이 수수료로 나갔네요. 예. 4만 원 곱하기 700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해외 나가보면 사실 팁으로 1달러짜리 많이 바꿔가시는데 네. 눈치 보면서 1달러 팁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비용 부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4, 5만 원이면 몇십 불입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할인 받으면 이제 주거래은행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주거래은행 가지 않고 또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환전할 때 월급 받은 통장을 개설했거나 신용카드만 있더라도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네.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50% 정도 우대를 받으시고 금액에 따라서 또 횟수가 많을수록 그 이상의 수수료 우대가 가능합니다. 네. 요즘 은행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환율 우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네. 면세점 할인 쿠폰도 드리고 또 여행자 보험도 무료로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가 서비스 제공까지 함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2,800억, 상반기만 2,800억을 이렇게 수수료로 그냥 벌어들이셨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한 거겠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바쁘다 보면 그죠? 출국날 공항 가서 환전하는 분들도 이렇게 간혹 뵀거든요. 예. 근데 수수료가 이게 보통 시중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휘발유 값, 강남이 강북보다 훨씬 비싼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공항에 입주한 은행은 엄청난 비싼 임대료 내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따라서 환전할 때 수수료도 비쌀 수밖에 없고요. 예. 가장 비싼 수수료를 물고 환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 맞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출국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환전을 해 놓으시고 출국날 공항에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외화 현금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전 수수료도 아낄 수가 있겠고요. 또 환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돈만 찾아서 그대로 가면 되니까 시간도 절약하고요. 공항에 입점한 은행들이 여러 개 은행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은 대부분 이렇게 환전 예약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미리 해두고 우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국날 그 은행 지점에 공항에 가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환전 며칠 전에 해둔 돈 그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티켓 예매했는 거 찾아가듯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여행자 수표 보통 우리가 TC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자 수표 환율은 좀 쌉니까? 예, 현찰 환율보다는 낮습니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고요. 여행 중에 현금 분실하면 우리나라 10,000원, 50,000원권 분실하면 끝이죠. 그런데 여행자 수표는 분실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행자 수표 매입하시면 수표 번호를 꼭 다른 곳에 기록해둬야 하겠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시면 여행자 수표를 받지 않는 곳도 몇 점포들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서춘수 지점장님은 제가 알아보니까 올여름 휴가를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남하하시면서 맛기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죠? 나중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좋은 맛집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스타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여러분과 함께 세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들어오셔가지고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에다가 여러분께서 사연 남기셔도 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재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휴가 안 가세요? 다음 주부터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아, 좋은 곳. 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곳까지. 자, 오늘도 한번 세무상담 해보겠습니다. 982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방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일부가 수용되었습니다. 땅은 전체 면적의 20% 정도, 건물은 전체 90평에서 12평 정도가 편입되었는데요. 협의 매수 금액과 별도로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약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이 됩니까 하셨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네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도로 부지로 수용이 됩니다. 예. 수용이 되는데 일부만 수용이 되네요.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예. 건물을 일부 쪼개서 나가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물에 대한 그 수리가 필요하겠죠. 예. 잘라지니까. 예. 이렇게 수리하는 데 대한 그 보상을 별도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그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되거나 혹은 협의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양도하고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규정해 놓고 있긴 해요. 네. 자, 이분처럼 양도 대가는 별도로 받으셨고요. 예. 남아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별도로 받으셨는데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의 보존, 네. 그죠? 예.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원상 회복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별도의 보수비를 받게 되시면 예. 이거는 손실 보전이에요. 예. 양도 대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부분은 양도가액에 양도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 금액은 3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남아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원 상태와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죠. 아, 그렇군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땅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에 땅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어떤 그 개를 사육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오폐물을 다 묻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쓰레기까지 거기다 다 묻어난 상태가 돼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신네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알아서 처리해라.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변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변상 금액도 어떻게 세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까? 그 변상 금액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고 그 땅에 지금 오폐물이 묻혀 있는 걸 파내고 원상태로 만들어야죠. 그럼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는 소득이 아닙니다. 손실 보전에 보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파고 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초과해서 받는다면은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현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그 소득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2322번님, 큰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 쓰기로 했는데요. 처음 시작이니만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쓰게 하고 싶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이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셨습니다. 있죠, 당연히. 이런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시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증여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특수관계인이시잖아요. 예. 부친 부모가 자식 간이니까 이럴 예. 경우 부동산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빌려주거나 예.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 그 무상 사용이나 낮은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예.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이 증여받은 걸로 그렇죠. 간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아드님이 이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 사무실의 적정 임대료가 얼마냐. 네. 그 적정 임대료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데요. 우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증여 가액이 5년간 계산을 해서 1억 원 이상일 경우 네. 경제적인 이익이 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시가가 얼마 정도 일반인들에게 타인에게 빌려주면 시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세의 약 2% 정도 네. 요거를 적정 임대료로 계산을 하고 예. 5년간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예. 산정을 하는데요. 예. 그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아드님이 증여세 과세 의무가 주어지고요. 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이제 아드님 입장에서는 무상 사용이니까 이제 증여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 아버님의 입장에서도 또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아버님이 이 상가를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할 그렇겠죠. 거고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줌으로써 네.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빌려주게 되니까 네. 이 부친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네네. 이렇게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혹은 저가로 빌려줌으로써 조세 수입이 부당하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실제로 돈 하나도 받지 않았어도 네. 세법에서는 받은 걸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데요. 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아들에게 빌려준 상가 임대료가 시가와 계산해서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아버님의 경우에도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네. 임대료 하나도 받지 않았어도 임대료 받은 걸로 해서 소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예.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임대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려게 되기 때문에 받으시죠, 뭐. 그죠? 예, 적정한 임대료 크지 네. 않으니까 산정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0773번님인데요. 아파트를 자식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세 내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예. 증여는 지금 세율이 1억 미만은 10%, 5억 미만은 20%입니다. 20%, 예. 5억에서 10억까지는 30%고요. 예. 자, 아파트를 파신다고 증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로 합니다. 네. 매매 사례가액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가가 얼마나 하느냐. 네. 그걸 가지고 과세가액을 삼기 때문에 팔아서 돈을 주셔도 마찬가지죠. 네. 팔아서 뭐 5억짜리를 팔아서 5억을 주신다 그러면 20% 세율로 과세를 할 거고 시가가 5억이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또 똑같이 20%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5936번님 일부 감면 몇 % 받습니까? 앞에 첫 질문하신 내용에 감면 내용. 수용되는 예, 경우요. 수용되는 경우 20%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으로 받는 경우까지 하면 50%까지 적용입니다. 예. 오늘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